초저녁부터 손님이 들이닥쳐 바빴던 하루였다. 아줌마와 나는 주방에서 함께 마무리를 하며 자연스레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잠시 쉬는 와중 아줌마가 묘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순간 당황한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줌마라는 말이 안 어울릴 정도로 예쁘셔서 그만 넋을 놓고 봤네요. 그 말에 아줌마는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레 말했다. 이거 나 꼬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웃으며 받아쳤다. 꼬시면 넘어오실 건가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그날 밤 내가 소주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녀는 안주로 짜글이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다. 가게에 온통 맛있는 냄새가 풍겼고 아줌마는 능숙하게 술상을 차리고 있었다. 푸짐하게 차려진 술상을 마주하고 우리는 마주 앉아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다. 사장님도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즐기면서 사세요. 즐기면서요?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도 제가 좀 답답한가요? 조금 그렇죠. 거리감도 느껴지고 사람이 너무 고지곳대로만 사는 것 같아요. 때론 일탈도 좀 하고 빈틈도 좀 있고 해야 옆에 사람도 편한데 말이에요. 일하느라 땀 흘린 뒤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올 때쯤 나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아줌마 말고 누님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정색하며 대답했다. 나이 차이도 있는데 무슨 누님이에요? 저한테 거리감 느껴진다면서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지내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아줌마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간질거렸다. 그해 여름 정태는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버겁게 느낄 만큼 지쳐 있었다. 아내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 그리고 이혼 1년 만에 전 아내의 재혼 소식까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그때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삶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식당에 새로 들어온 은옥 아줌마였다. 은옥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정태를 맞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태도는 엉망이던 정태의 기분마저 풀리게 했다. 물론 그녀의 빼어난 외모도 그를 사로잡는데 한몫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태가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일깨웠고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은옥은 정태의 가슴을 뛰게 만든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다. 안녕하세요. 평소 외식업에 관심이 많아 3년 전 동네의 30평대에 삼겹살 전문 식당을 창업한 결혼 10년차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2살 어린 아내와는 20대 중반에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고 현재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꼬박꼬박 월급 잘 주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망할 수도 있는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죠. 식당이 자리 잡는데 6개월 정도 돈벌이가 시원찮았지만 다행히 그 뒤로는 점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해 새로 창업하는 신규 소상공인 중에 19은 망하고 1명 정도만이 살아남는다는 통계가 있던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제 스스로도 떳떳하고 남편을 못 믿어 하던 아내도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를 보내주니깐 그때부터는 우리 남편 대단하다로 인정하는 모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식당을 3년 넘게 하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인데 가게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면 3시쯤 됩니다. 정오쯤에 일어나 밥 챙겨 먹고 운동 갔다가 그날 장사할 때 쓸 물품들을 구입하러 농수산물시장과 식자재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다시 식당으로 가요. 장사 시작하곤 저의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처음 가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라 1년 가까이 아내가 저녁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저랑 같이 퇴근을 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군말 없이 도와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부터는 식당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깐 이젠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하라고 했죠. 저희 부부는 2년 연애할 때나 9년 결혼 생활 동안 싸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 하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고 집안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말투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고 자기를 너무 외롭게 만든다고 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 근처에 휴대폰 가게 하는 젊은 사장놈과 바람이 났습니다. 뭔가 수상한 것 같아서 마누라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감금 주고받고 잊혀 지우지 않은 카톡이 있더군요.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오늘만 참아봐. 내일은 징하게 붙어 있자. 자기 당장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진짜 머릿속이 정지 상태였어요. 저는 마누라를 떠보기 시작했는데 자기 매번 외롭다고 하더니 혹시 딴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자기 마누라를 불륜녀 취급하는 거야 뭐야. 오히려 나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주고받은 내용을 말했더니 그때서야 제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휴대폰 가게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처음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자주 놀러가서 서로 별의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해졌고 정이 들었다면서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서로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로 이쁘다. 우리 아무도 모르게 사귀자고 해서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홀딱 넘어가 지금껏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애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이혼하면 우리 애만 불쌍할 것 같아 참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식당일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말은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그놈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어린애는 처갓집에 맡겨두고 1년 넘게 그놈과 호화하며 붙어 지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에도 수백 번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냥 쇼인도 부부로 아이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혼하고 서로 각자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많이 힘들었네요. 쉽지 않은 현실이 닥쳐오니 모든 게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이렇게 살다 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단 생각에 결국 협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1년 뒤쯤 아들내미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전처랑 상의도 하고 얼굴도 볼 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녀는 이혼 직후 보톡스도 맞고 코도 조금 높인 것 같고 심지어 미드 수술까지 했더군요. 안무튼같이 살 때와는 다른 이질적이면서도 뭔가 성숙하고 이뻐진 느낌이었어요. 협의 이혼이었지만 그래도 나쁜 감정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었기에 그날 만남이 의외로 유쾌했었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가끔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연애 시절처럼 잠자리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달콤한 상상도 해봤어. 그런데 만남이 있은 후 얼마 뒤 갑자기 내 카톡 리스트에서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 나를 리스트에서 지운 듯. 불과 며칠 전까지 톡으로 서로 안부도 전하고 내가 스벅 선물 쿠폰 쏘니까 고맙다며 답장도 했었는데 당황스러웠죠. 한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해볼까? 아니 문자를 넣어볼까? 망설였어요. 혹여 실수로 날 차단한 게 아닐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게 일에 묻혀 잠시 잊고 2달여가 지냈나. 우연히 아내와도 친한 후배를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한참 술자리 분위기가 익어가다가 그 후배가 내 옆으로 건너와서 둘이 잔을 나누며 지난 이야기 나누는데 그 후배가 나보고 요즘 사귀는 여자 없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왜?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하하 선배님 형수님도 재혼했는데 형님도 새 출발하셔야죠. 뭐라고? 미진이가 재혼을. 언제? 어라 선배 몰랐어요? 난 알고 있는 줄 알고. 이런. 이혼 후 아내는 의느님의 힘을 빌려 조금씩 얼굴을 뜯어고치며 성공적인 변신과 동시에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뭐 그럴 의무야 없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았었는데 재혼하기 전 내게 결혼한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동안 씁쓸한 감정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을까?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다.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게를 꾸려나갈 의욕도 없어지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처자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목표도 사라졌으니 식당 일 하는 것도 점점 고되게 느껴지고 실증이 나더라고요. 가게가 점점 바빠지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줄 실장급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구인 광고를 내고 며칠 뒤 한 여성이 전화로 가게에서 일해보고 싶다며 면접을 요청해 왔다. 이력서를 보니 그녀의 나이는 53세. 그런데 막상 마주한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동안의 외모에 귀티까지 줄줄 흘러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을 풍겼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는 약간 배우 김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새침하면서도 정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더 돋보이게 했다. 면접을 보는 내내 마음이 들뜨고 엔돌핀이 솟는 것 같았다. 사실 전처 때문에 망가졌던 마음이 그녀를 보는 순간 깨끗이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은옥 씨, 그런데 식당 일은 해보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녀는 솔직히 답했다. 식당 일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집에서 살림하던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이 죽고 나니 먹고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하더라고요. 돈 버는데 고생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전 그녀의 남편은 화장품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대전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주말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후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단다. 그래서요. 그녀가 덧붙였다. 시키는 일은 뭐든 잘 해낼 자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처럼 단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가게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와 매일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어쩌면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금요일, 토요일은 언제나 바빴다. 동네 장사 특성상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이기 일쑤였고 나 역시 계산하며 서빙을 돕고 주방과 홀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은옥 아주머니와 동선이 묘하게 겹치는 일이 잦았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2번, 3번이 반복되자 우리 둘 다 은근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밤 12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은옥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저한테 흑심 있으세요? 순간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흑심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왜 자꾸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툭툭 치고 가느냐며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농담을 던졌다.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했다. 사실 동선이 겹친 건 그녀가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였는데 그걸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 오해하다니. 은옥 씨야말로. 나는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혹시 나한테 꼬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아니거든요. 그녀는 당황한 듯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나는 계속 놀렸다. 은옥 씨,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싫은 게 아니면 굳이 그렇게 정색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언제 정색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발끈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홍시처럼 빨갰다. 그럼 민망해서 그런 거죠? 내가 일부러 더 짓궂게 물었다. 그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싫으신 건 아니죠? 싫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쑥스럽게 웃었다. 제가 사장님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은옥 씨의 얼굴은 여전히 발그레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정말이지 즐거웠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가벼운 농담도 스스럼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편안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호라비의 외로움은 과부가 안다는 말처럼 우리 둘은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보니 새벽 2시를 훌쩍 넘겼다. 그런데 그녀가 퇴근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옥 씨, 아직 안 갔어요? 사장님, 오늘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냥 집에 가려니
너무 공허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녀의 생일이라는 말에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생일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말은 어딘가 애틋하게 느껴졌다. 생일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죠. 간단하게라도 축하해야죠. 제가 케이크 준비할게요. 우리 조촐하게 생일 파티예요. 역시 우리 사장님 최고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파티 준비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녀가 농담처럼 물었다. 사장님은 왜 여자친구 없어요?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긴 하죠. 맨날 식당에만 처박혀 일하느라 만날 시간도 없고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럼 외롭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좀 풀고 그러셔야죠. 그 순간 무심히 던진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조금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말 나온 김에 은옥 씨가 오늘 그 빗장을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빗장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고백할게요. 빗장을 활짝 열고 저를 받아주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비슷한 처지였던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따뜻한 성격 때문인지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재혼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결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행복은 과거를 잊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